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를 상회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만성질환을 하나라도 이제 앓고 있는 사람이 80%를 넘어서면서 보험사에서 이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총력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 하지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보험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아니면 보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열려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진영, 장보람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번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재무전문가 최진영입니다. 코로나 감염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보험의 꿀팁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네, 한파로 인한 그 추위가 대안이 지나가고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꽁꽁 얼은 보험을 녹여드릴 재무전문가 장보람입니다. 네,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내 보험을 부탁해서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소화기 들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유병자 보험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병자 하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진 질환을 동반했을 경우 유병자 상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러한 유병자 말고 유병자 상품에도 모든 다양한 질병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가지고 오늘 이제 50분 동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내가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유병자 보험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관련해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시청자님이 또 고민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는지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유병력자 보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예시들이 거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약을 먹는 질환이더라고요. 저는 4년 전 뇌동맥류 판정을 받고 시술을 해서 현재 클립이 머리에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2년 전 담석증으로 수술을 했는데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보험금 청구하는 걸 계속 잊고 있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현재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일단 사연을 살펴보니까 뇌동맥류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데 일단 뇌동맥류라고 하면 우리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균열이 생기는데 비정상적으로 생겨서 부풀어 오른 우리 혈관의 뜻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파혈성과 파혈성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비파혈성 동맥의 경우 환자는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우리 동맥육의 위치와 모양의 크기 등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크기가 약 2mm 이하로 되어야만 수술이 가능하고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우리 고령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질환을 같은 경우는 경과나 관찰을 보고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이 치료하는 과정인데요. 다만 파열성 동맥류의 경우 재출혈 가능성을 낮추고 이후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연자님처럼 클립 결찰술 혹은 코일 색전술 등 수술적 요법을 통한 적극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질병 같은데 그럼 이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뭐 뇌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나도 잘하는 박사가 다른 것 같아. 네, 맞고요. 우리가 지금 뇌혈관 질환 분류 코드에 따라 보면은 담보 분류를 보면은 뇌혈관 질환에는 I67로 우리 분류되어 있는 뇌동맥류가 속해져 있습니다. 누누이 우리가 방송 때 말해서 뇌혈관에 대한 범위를 늘 체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만약에 뇌졸중이라고 뇌출혈로 되어 있고 뇌졸중이나 또는 뇌출혈로 보장의 범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러한 뇌동맥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인 거죠. 네, 뇌혈관의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어떠한 일이 발생되더라도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은 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뇌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이 뇌출혈이고요.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는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표에 보시다시피 발병률이 낮은 뇌출혈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뇌졸중 또는 뇌혈관 진단으로 받거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 사위가 뇌졸중이 바로 1월에 지금 현재 1월에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이 공급되거나 막혔을 때 생기는 질환 중에 뇌의 손상 장애가 생기는 것들인데 이런 주요 증상으로는 신체 한쪽의 마비 또는 시력의 저하 그리고 어지러움증 그리고 극심한 두통 그리고 이해력 저하 실어증에 대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 우리 시청자님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심장질환 역시 마찬가지이죠. 보장의 범위 정말로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증권을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우리가 보장의 범위가 되어 있는데 심장질환에는 급성 심근경색 발병률은 뇌출혈 진단만큼이나 발병률이 너무나도 낮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폭넓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연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일단 병력에 뇌동맥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품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어때요? 네, 사례자님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보험의 알릴 의무를 설명드리면서 일반 보험과 유병력자 보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일반 보험의 알릴 의무 고지 내용인데요. 해당되는 항목에 병력이 없을 시 무심사 가입이 가능하시고 병력이 있으셔도 모두 고지 후에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 보험으로는 이제 모두 가입이 거절될 시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 병력을 고지를 하고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병자 또는 간편보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모두 가입이 가능하신 건 아니고요. 간편보험은 여러 상품에 비해서 알릴 의무나 고지사항에 해당하고 했을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한데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유병력자 전용 보험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325 간편보험입니다. 먼저 3은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없으셔야 하고요. 2는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여부가 없으셔야 하고 5는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이력 여부가 없으셔야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질문만 물어보는 또 간편보험이 별도로 있는데요. 바로 3.1하고 3.2에 해당하는 상품인데요. 우리가 3.1은 3개월 이내 입원 또는 수술 또는 추가 재검의 소견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없으시면 이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3.2는 3개월 이내 입원 또는 수술 그리고 추가적인 재검사가 없으셔야 되고 2는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으시면은 우리 3
3.2나 또는 3.1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한 개의 상품만으로도 우리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의 질문을 물어보는 5만 보는 상품입니다. 5는 5년 이내 암이나 입원, 수술, 이력 여부가 없으시면은 5에 해당하는데 그중에 5년 이내에 6대 질환이라고 하죠. 암,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간경화, 그리고 심장 판막으로부터 진단이나 수술 여부가 없으신 분들은 이 5만 보는 상품으로도 유병자 상품에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저희 실제로 유방암 이제 1기에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종결되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 또한 옛날에 보장의 범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년 또는 암이 완치 판정이 받기까지 보험을 들기가 어려웠을 건데 현재 다양한 유병자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4년 전에 암 진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에 암 진단금 4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을 각각 가입한 실사례도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중증 질환이 아닌 경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335 전용 상품이 있는데요. 3은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필요 소견 또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없으셔야 하고요. 또 3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여부가 없으셔야 하고 또 5년 이내 6대 질환,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증, 심장 판막증 등에 대한 진단이나 입원, 수술 이력 여부가 없으셔야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기존 이제 그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또 다양한 상품들 가입을 할 수 있었고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이외에도 더 많은 질병에 대해서도 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혹시 내가 질병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아닙니다. 가능하거든요.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조건 그 유병자 보험 하면 사실상 뭐 325 보험, 뭐 간편심사보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보험 상품이 그래도 좀 다양하게 많네요. 네, 많이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5에 대한 해당되는 거지만 요즘은 워낙 상품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유병자들이 또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병자 보험도 우리가 고지해야 될 병력이 있으시면 고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들과 꼭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충남에 사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8개의 질환으로 이제 뭐 입원도 하시고 병원에 내원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사별에 각각에 맞춰져 있는 유병자 상품이 정말로 다양하세요. 만약에 A사라는 회사에서 유병자 상품이 해당이 안 되시면은 B사 또는 C사, D사 여러 개 회사별로 우리 고객님들의 맞춤형인 유병자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이 안산에 사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희가 보험 가입을 이제 시켜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혹시 내가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데 나도 보험 하나가 지금 없는데 궁금해하시면은 우리 내보험을 부탁해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또 한 번 맞는 맞춤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을 주신 이 시청자님 어떻게 좀 플랜이 바뀌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플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럼 사례자님의 보험 리모델링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자님은 현재 한 개의 보험만 가입을 하시고 계셨는데요. 생명사 종신으로 사망보장금 1억 5천만 원과 또 3년 갱신 특약으로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3천만 원씩 가입을 하셨고요. 또 1에서 5종 수술비도 3년 갱신 특약으로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실손의료비는 2008년도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하셨고 계셨고요. 총 보험료는 종신보험 41만 8천 원과 실손의료비 8만 9,600원을 포함한 50만 7,600원을 납입 중이셨습니다. 네, 특히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뇌동맥류를 진단을 받고 코일 색전술이라는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하지만 뇌출혈 진단비, 즉 보장받기
밖에 있는 진단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비 또한 1원도 받지 못했던 경우인데요.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다만 실손 의료비에 대한 혜택은 받으셨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입원이 3천만 원, 지금 우리 5천만 원이잖아. 연간 쓸 수 있는 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질병 입원이 3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결국 치료비가 부족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던 분이라 혹시라도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와 똑같은 병이 우리 배우자님과 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 가기도 많이 어려울 거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그 보장의 범위 정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존에 가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는지 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워낙 또 많은 보험을 내고 계셨고 지금 이제 아프신 상황이라서 저희가 보험료 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다양한 유병자 상품을 가지고 이제 설계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사망보장금은 예전에는 자녀가 어렸기 때문에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사망보장금이 자녀가 장성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망보장금을 뺐고요. 그리고 진단비는 모두 포괄적인 범위인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로 저희가 변경을 도와드렸고 현재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 상품인 거를 우리가 비갱신으로 변경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5대 질환에 대해서 뇌혈관, 심장질환, 간경화 폐질환, 신부전증 그 외 수술비 전부 포함해서 3,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충분하게 이제 보상을 이제 해드렸고 그리고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착한 실손 의료비하고 전환 실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본인 부담금이 100% 발생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가는 돈에 비해서 실손 의료비는 현재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총 실손 의료비 포함해서 전체 보험료가 50만 7,600원이었는데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23만 5,400원, 총 차감액은 우리가 27만 2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이번에 줄어들인 경우인 거죠. 네. 지금 쭉 살펴보니까 1억 5천만 원이었던 사망보험금을 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망보장금 왜 빼셨을까요? 뭐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그 점으로는 사례자님과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요. 기존에 가입하셨을 때에는 자녀분들도 고등학생이셨고 또한 사망했을 시 생활비나 교육비 등이 크게 걱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자녀분들도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셨고 또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관리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가입을 하셨던 게 4년 전에 뇌동맥류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 금액을 많이 지출하셨더니 또 부족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경제활동도 부분적으로 못하시고 또 수입은 또 줄으시고 지속적으로 검진비나 치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망보장금 보다는 치료비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게 추후 자녀분들한테도 이제 사례자님한테도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추천을 드렸고요. 충분히 상의 후에 과감하게 사망진단금을 삭제했습니다. 네, 물론 사망보장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더없이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 좋겠지만 사망보장금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이제 남겨질 우리 가족들 그거에 대한 생활비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나가는 월납 보험료조차도 많이 부담스러워했던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 두 번 다시는 그 전에 우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더 이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과감하게 우리 사망보장금에 대해서는 담보 삭제를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가정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보험료 지출도 각 가정에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설명 듣고 과감하게 해지한 경우인 거죠. 네. 리모델링 후에 지금 변경 내역을 보니까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08년 상품을 또 그대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네,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현재 실손 의료비 가입 당시는 우리 3만 원이셨는데 보험료가 많이 갱신되다 보니까 현재는 8만 원 조금 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현재 착한 실손과 그다음에 이제 실손 전환 그리고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손에 대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옛날 상품이 2008년 이전의 상품이기 때문에 100% 지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100만 원 본인 부담금에서 100만 원 다 돌려받는데 이걸 만약에 착한 실손이나 전환 실손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중에 90%만 돌려받는 본인 부담금 10%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험료는 현재 본인이 이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후에 보험료가 많이 갱신되는 시점이 있을 때 그때 다시 보고 이거를 전환 실손을 할지 현재 다시 가지고 갈지를 추후에 다시 상담하기로 그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네. 상품의 장단점을 이제 충분히 좀 설명하고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이제 필요한 보험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따라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분석과 그에 맞는 자금 상황에 맞게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게 꼭 맞는 보험을 나도 한번 좀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5대 수술비를 또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5대 수술비에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포함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뇌동맥류 관련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의미가 있죠. 네. 만약에 재발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변경을 했을 시에서도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전부 다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약관사항을 정확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먼저 진단비로는 보험 약관상이 어떠한 질병이 또는 완치되고 판정되어 난 다음에 추가 진단이나 치료력에 대한 5년이 지났을 때 없으면은 다시 질병으로 재판명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혈관 질환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례자님 같은 혈관 질환 수술을 하고 클립이나 코일 또 인공판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다른 부위에 새롭게 발병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코일이 남아있는 부위를 전두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후두엽에 새롭게 혈전이나 색전 등 뇌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게 전두엽에 있는 코일에 전혀 관여가 안 되는 것을 증명을 하면 후두엽에 새롭게 생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단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험은 뭐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사례자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맞아요. 다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뇌동맥류 수술하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오셔서도 추가 진단이나 약물 복용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없으시고요. 지속적으로 검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셨고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 복용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단비나 수술비를 넣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넉넉하게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도 지급받을 때 제약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수술비는 치료 종결에 상관없이 기존 병력을 가지고 계셨어도 정상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상품 약관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보험금 지급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가입하신 보험 기간 중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단 확정을 받으셔야 지급되는 상품이 있는 반면에 보험 기간 중 진단과 전혀 관계없이 보험 기간 중 해당 질환에 대해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로 인한 수술만 하면 매 수술시마다 지급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상품 약관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면 정작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못 받는 보험으로 가입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약관의 단어 하나로 몇 천만 원 수술비를 진단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고 줄 수도 있고가 정해지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갖고 있는 보험증권 한번 좀 열어보시길 바랄게요. 대부분 그냥 뭐 이러이러한 상품이다라고 가입을 이제 권유해서 가입을 하시고는 보험증권은 전혀 열어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보험증권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내가 가입된 상품이 내가 원했던 보장을 제대로 잘 해주고 있는가 읽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들에게 직접 좀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1877-3249번 열려 있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좀 약관까지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 지금 담석증 수술도 좀 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수술을 네, 지금 보험금을 하셨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네, 우리 지금 보면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보험을 이 사례자님은 지금 현재 담낭 용종을 복강경을 통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2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우리 보험 종신에서는 1호종에 해당하는데 1호종에 그중에 3종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수술비로는 실손 의료비로만 청구를 하셔서 그 외에 두 번째 수술했을 때에는 아직 청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금액 또한 아직 얼마가 어떻게 분류가 되어서 나오는지 모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수술 실손 의료비 플러스 우리 생명사에서 1호종에 해당하는 수술비 3종에 해당해서 못 받았던 돈 저희가 382만 원을 찾아드리게 된 경우인 거죠. 네, 왠지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이제 사례자님이 몰랐던 부분까지 어쨌든 지금 함께 좀 해결을 도와드렸고 사례자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셨고요. 사례자님 리모델링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 후 수술비 플랜을 통한 수술비 금액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뇌동맥류와 담낭 용종 병력을 고려하여 집중 설계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기존의 뇌동맥류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5대 수술비에 포함된 3,5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담낭 용종을 복강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에는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술비 플랜으로만 매회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100만 원, 엔대 수술비에서 200만 원,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으로 총 매회 330만 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까지 합하면은 우리 수술을 하셔서 치료비 하는데 지출하는데 어려운 이제 여유 자금까지 저희가 마련하게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도와드리고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질병이 생겨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수술도 하시고 생활비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너무 좋아하셨고요.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재발했을 때 또는 2차적으로 수술을 또 한 번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매우 어려웠는데요. 리모델링 후에는 수술비 또한 실손 의료비 그리고 진단비 이런 거 모두 다 저희가 해결해 드려서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아파도 마음껏 아플 수 있겠다라고 네, 사라진님 직접 말씀을 하셔갖고 되게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네. 보장이 이렇게 잘 갖춰지면 사실 이제 저도 마음이 든든할 것 같은데요. 뭐 아프고 또 몸도 고생인데 치료비로 마음 고생까지 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이제 내가 질병에 노출됐을 때 그래도 좀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진단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이라는 게 사실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 관련해서 이제 한 번씩 좀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5년이나 10년이 그 주기라고 하니까 보험을 가입한 지 좀 오래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증권 꺼내셔서 다시 한번 좀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활짝 열려 있어요.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게 될 텐데요. 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셨는지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는 동생이 담석 수술을 하고 대장 용종 제거와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며 보험사에서 총 8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보험을 보더니 자잘한 질병 수술비도 없고 전부 중대한 질병만 보장되는데 그것도 암 관련 질병이어야만 된다며 점검을 받아보라고 하네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지인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는데 걱정이 듭니다. 현재 저는 월 보험료 49만 원, 신랑은 36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입한 게 맞는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일단 지인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금 증권을 확인을 해봤더니
보장 범위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앵커님 많이 이제 이거 사연을 들으니까 속상하죠. 네. 저도 만약에 그 외의 질병에 걸리면 너무나도 그쵸. 억울할 것 같은데 우리 지지난주 방송할 때 제가 뇌혈관에 대해서 보장의 범위에서 제가 설명한 고객 혹시 생각나세요? 네. 똑같은 친구분인데 네, 네, 맞죠. 한 분은 생명에서 받고 한 분은 못 뺐다는 거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급 거절되는 사유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그만큼 우리가 보험금을 타지 못했을 때는 보장의 범위를 또는 약관상에 규제되어 있는 거를 보험회사는 그걸 보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보험금의 보장에 대한 그리고 보상에 대한 거를 또 한 번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이 지금 똑같이 뇌경색 관련한 진단을 받았었는데 보장은 완전히 달랐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우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보장의 범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증권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면 증권을 보면 전부 다 암에 관련된 것 또는 중대암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흔히 앓고 있는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 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도 지금 진단을 받지 못한 보상의 범위가 넓은 쪽으로 또는 좁은 쪽으로만 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되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증권을 보니까 뭐 정말로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질병 이렇게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중대한과 관련된 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대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불편하게 심한 장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 또한 똑같은 경우인 건데 우리 지난 방송에 그 다른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 중대한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보험 진단금을 1원도 받지 못해서 배우자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보험은 꼴도 보기 싫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례자님의 표를 한번 보시면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사망보장금이 상해사망, 질병사망으로 각각 3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대한 암일 경우에 2,500만 원, 소외감일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일 경우에는 각각 1,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관열이나 또는 스텐드, 시술을 간단한 시술을 했을 때도 수술비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관열 수술에서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고요. 만약에 사례자님 같은 경우 유방암 연기 또는 대장암 연기나 걸렸을 경우에서는 이런 수술을 제거하고도 수술을 하면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전부 진단금이나 이런 쪽에도 매우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단순 수술비 지급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지급 부분에서도 진단비에서도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증권을 보시면은 중대한 수술 시 또는 중대한 진단 자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급 부분에서도 이 보험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사례자님께서는 매우 엄청 화나실 것 같아요. 중대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누누이 말하지만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CI암은 일반 암과 다르게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보상받고 지급받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렵고요. 현재 분쟁, 우리 소비자하고 보험 측과 같이 분쟁을 해도 이제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중대한 암일 경우에는 이미 주변 조직으로부터 침륜이 되거나 전이 된 상태 그리고 특성상 약성 신생물로 포함이 되어야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거를 동반해서 했을 경우에도 지급 사유는 되지가 않는 거죠. 일반암과 지금 중대한이 붙은 질병에 대해서 그럼 노출될 때 보상 범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이 다를까요? 네,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암 담보와는 전혀 다른 약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 자체가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준비하는 것도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까다로워서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상 피보험자들입니다. 또한 이런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전 상품이다 보니까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고 계셔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옛날 부모님들이 지금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뭐 중대한이라고 많이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험도 그런 보험일지 모르니까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궁금하다면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험, 뭐 문제가 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문제가 사실 지금 이것뿐만은 아닌 거죠? 네,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중대한 암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뇌졸중,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폐질환, 신부전증, 우리 간질환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한 오산에 계신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중대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표기에 가져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현재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중대한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말기 신부전증은 중대한의 신장의 기능의 25%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 진단작용을 받으려면 25% 이상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신부전증인데도 불구하고 10원 하나도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대한 또는 CI 보험에 나오는 말기 신부전증은 신장의 기능을 동반과 동시에 투석을 계속 평생도로 해야 되는데 현재 염증 약 복용만 하고 투석은 또 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10원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I보험에서 중대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보상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스스로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야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보험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매번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합니다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사례자님의 보험 좀 어떻게 변경을 해드렸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보험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 보험은 정리하는 걸로 하셨고요. 표를 보시면 자녀분들이 아직 어리셔서 정기보험으로 사망진단금 3천만 원을 가져가길 원하셨고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각각 1천만 원, 이대 수술비 3천만 원과 그의 질병 수술비 1천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질병의 노출 시 납입면제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설계를 도와드렸는데요. 여기서 납입면제 상품이란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 상태가 될 시 보험회사가 차후 보험료를 전액 납입 면제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년 납부를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암이 발병되면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시 10년째의 보험료를 계속 내다가 10년째 암이 발병되면 차후 10년의 보험료를 전혀 면제를 해드리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아픈 것도 지금 서러운데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면 사실상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질병에 노출될 경우 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점은 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그 증권을 보고 좀 보장 범위를 좀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보장의 범위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월 달이 가장 뇌혈관의 사망률이 가장 많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내 범위는 잘 들어져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뇌혈관과 허혈성 담보와 그리고 진단자금과 수술비도 함께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심혈관 질환은 90%에 해당하는 분들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 그리고 같은 뇌혈관 진단으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보험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픈 질환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보험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그것 또한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난해 9월에 우리 9월달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사망의 원인을 따르면 2019년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1월 달에 무려 2,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 가장 많았다고요. 2019년 동안. 이제 우리 겨울에 많이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서 뇌졸중이 발생할 일이 많이 높다라고 하시니 시청자님도 내 증권 보시고 다시 한번 보장의 범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뇌질환에서 가장 넓게 보장해주는 범위는 바로 뇌혈관 질환이고요. 그 다음이 뇌졸중, 그 다음이 뇌출혈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출혈에 걸릴 확률은 10% 안팎이며 질병 코드로는 I60, I61, I62 이 세 코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더 넓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그 외 수술비로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사실 뭐 나는 중대한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또 중대한 질병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보험을 갖고 있으시다면 꼭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좀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날 우리가 이제 갑자기 따뜻한 데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꼭 한번 우리 고혈압 체크, 계속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안일하게 우리가 질병에 대한 보장의 범위를 모르고 또는 지인의 권유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을 여기저기 많이 들었다라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번 기회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나가는 지출도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향후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얼만큼의 보장의 범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증권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내 증권에 중대한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 거와 또한 이걸로 인해서 중대한 수술비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중대한이 아닌 이외의 수술비에서도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것 또한 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뵙고 증권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 관련해 이제 궁금증 주시는 분들 사연도 좀 해결을 도와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타 방송에서 현재 실손의료비가 회사마다 모두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옆집 이웃보다 제 실손의료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혹시 잘못 가입한 걸까요? 실손의료비 네,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또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손의료비 보험료 변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 변동, 손해율 변동, 또 건강보험 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변동은 말 그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손해율 변동은 보험금 청구의 증가로 지급보험료가 늘어나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보험금 청구가 없거나 적으면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의료비 수가가 변동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증감인데요. 이게 같은 나이, 같은 성별, 같은 회사의 고객이어도 고객별, 회사별 보험료가 다른 이유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청자님이 만약 옆집 이웃님과 성별도 같고 나이도 같고 같은 보험회사로 같은 시기에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하셨어도 보험금 청구 증감으로 인한 손해율 변동이 달라 보험료가 다른 것뿐이니 잘못 가입하신 건 아닙니다. 네, 실손의료비 보험료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그 실손의료비와 관련해서 좀 궁금했던 점이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금 증감으로 인해서 손해율 그 변동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모든 사람이 또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건강검진 시 자궁근종이 발견돼 수술했는데 이게 크고 위치가 안 좋아서 로봇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2008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있는데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도 최근 실손의료비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자, 자궁근종이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로봇 수술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실손의료비를 2008년 가입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문의를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강검진 나이가 지금 앵커님 예전에는 건강검진이 우리가 나이가 이제 일정한 기간이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은 혹시 건강검진 받는 대상이 몇 살부터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22살. 22살이요. 22살부터 봤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자궁암 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성 경험이 있기 전에 자녀들도 자궁근종이 되게 많이 발견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첫 생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자궁근종이 많이 이제 생리통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생리통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사례자님 같은 경우도 현재 자궁근종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 로봇 첨단 수술을 여러 차례 이제 수술을 받은 경우인 건데 지금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첨단 기술이에요. 첨단 기술이고 이 로봇을 환자에게 직접 장착을 하고 수술자가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 시행하는 최근에 나온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다만 로봇은 건강한 건강보험의 미적용, 그러니까 보험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급여에 포함되고 있는데 수술비 또한 만만치가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 모 고객님께서 자궁 밖에 시술을 로봇 수술을 했는데 보험료만 700만 원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손 의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100%가 지급이 되시고요. 그리고 2009년 8월 이후부터 2015년 8월 그 사이에까지는 실손 의료비가 9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8월부터 현재 시점까지는 실손 의료비가 80%까지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답을 드리자면 실손 의료비가 2008년 우리 이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100% 다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 지출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증 또 하나 더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들어와 있거든요.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납입기간 20년나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면서 듣기로는 갱신되어도 20년만 내도 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20년만 내면 네. 20년만 되면 그럼 그다음 이후에 100세까지는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험사가. 예전에 그렇게 그 충북에 있는 뭐 경찰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네. 이 사례 문자 사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저한테 나는 20년만 납입을 하고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내가 낸 돈 다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 돈으로 여유자금 갖고 놀러로 갈 거야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나면 보장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 돈은 내가 낸 돈 다 받고 나머지 보장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내가 20만 원을 납입을 하고 20년이 끝났어요. 20년 이후에 갱신됐을 경우에는 갱신되었을 경우에 내가 납입한 금액이 다 소멸이 되고 20년 후에 내 질병에 발생할 수 있는 갱신요율을 적용해서 이제 보험료가 2배로 올라가는 거죠. 한 배 또는 1.5배 정도 올라가고 계속 100세까지 갱신이 되다 보니까 또 갱신 상품에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혹시라도 중간에 갱신이 되었을 때 내가 아픈 질환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갱신되는 시점을 우리 사례자님들 같은 시청자님들 꼭 한번 그거를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 눈 뜨고 제대로 보이스피싱 당했다라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20년 갱신 상품을 100세까지 가져가는 거는 저희는 그거는 나이 대비해서 만약에 60세 이후이신 분들은 이제 괜찮으시겠지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20세에서 100세까지 갱신 상품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궁금증 해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제 동생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데 오토바이 보험이 따로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하셨거든요. 네, 오토바이 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 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없고요.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증 해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입한 갱신형 보험의 경우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서 암 진단 등을 받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납입면제 기능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료 전액을 납입면제 받는 상품이 있고, 우리가 이제 납입면제 되었을 때 암만 납입면제는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의 상품이라고 하면 보험료 금액 전액 납입면제를 받고 100세 보장이면 100세까지 보장만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납입 기간 중에 10년만 납입을, 이제 10년 안에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그 후에 10년 동안은 보험을 내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많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